이정효 감독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원래는 강원의 김병지 대표이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한 10분 전부터 예, 우리 이건 아른아른 거린 사람이 눈앞에 있어가지고 네. 너무 이게 좀 오늘은 마음이 불편해서 오늘은 파주라고 못하겠네. 마음이 불편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봐도 영국이라고. 영국 현지에 있는 이건 기자 연결해서 지금 토트넘 소식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기자 안녕하세요. 자, 연결됐나요? 예, 목소리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예. 네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영국 런던입니다. 오늘은 파주가 아니라 런던. 너무 대놓고 등 뒤에다가 영국 국기 박아놓고서 진짜. 저기 유니언 잭인가 저거 박아놓고서 지금 국기는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국기는 좀 너무 약간 영화로 치면은 스토리 1부터 10까지 알려주는 되게 약간 좀 그 유치한 영화들 있잖아요. 디오 끝나고 애국가 올라가는 것 같은 맞아 거 맞아. 아니에요? 노르웨이 안 가셨나요, 저분? 네. 노르웨이 안 갔나 보죠. 아, 노르웨이 안 갔습니다. 노르웨이를 어. 원래 가려고 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안 갈 것 같아가지고 네. 그냥 비행기를 안 탔어요. 근데 역시 저희 촉대로 안 갔습니다. 노르웨이 우리랑 했던 입수 약속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뭐 제가 말씀드렸던 입소의 약속의 조건은 네. 손흥민 선수가 출전을 하고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들어가는 거였는데 네. 손흥민 선수가 출전을 안 했기 때문에 입수는 뭐 안 될 것 같고, 대신에 제가 하나 그 공약을 하자면 결승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출전해서 골을 넣으면 제가 스페인 바다에 입수를 꼭 하겠습니다. 어디 테임강에? 템즈강에요? 아, 스페인 바다예요. 아, 스페인 바다에. 아, 빌바오 그거 그냥 바다에서 놀러 꼭 가겠다는 입수를 거잖아. 그거는 휴양이지. 거기가 산세바스티안인가요? 빌바오 있는 데가? 네. 거기는 휴양이지. 빌바오예요. 네. 어. 휴양지예요, 휴양지. 네. 거긴 내가 돈 내고 들어가서 나도 들어가겠다. 손흥민 선수 골 넣어도 토트넘이 못 이기면은 네. 뭔 의미 있어? 그냥 바다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헤엄쳐서 와야죠. 음. 베네탄을 건너서 와라처럼 네. 헤엄쳐서 와야죠. 네. 아, 지금 진짜 딱 그 영국 하면 생각나는 2층 버스도 등 뒤에서 지나가고 있고. 2층 버스 파주에도 다닙니다. 아, 그래요? 파주 김포로도 다닙니다. 그것도 빨간색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노르웨이에 안 가신, 그리고 이제 영국에 있는 이건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이 안 가서 이겼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약간 징크스가 있어요.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제가 한 10번을 현장에 취재를 했는데, 한국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이나 뭐 유로파리그 결승 간 적이 없지만 그렇게 중요한 경기를 가게 되면 한국 선수가 뛰고 제가 가면 꼭 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한국 선수도 안 갔고 네. 또 저도 안 갔기 때문에 이겼다. 자, 그래서 네네, 이번 우에파에서는 유로파리그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과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이건 기자를 출입증을 내주지 말길 바랍니다. 그렇죠. 제발. 네. 네, 손흥민 선수 무관 탈출할 기회인데. 맞죠. 케인도 이제 드디어 무관 탈출했는데 손흥민도 해야지. 컴퍼 결승 가십시오. 컴퍼. 네. 컨퍼런스 결승 컴퍼 가십시오. 결승을 한번 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저희가 2차전 유로파리그 4강전 2차전이 노르웨이 원정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또 그리고 보데글림트라는 팀이 있는 연고지가 지역적으로도 그리고 또 구장 면에서도 여러모로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다행히도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경기의 내용부터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경기 자체는 우리가 걱정했던 만큼 그렇게 어려운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토트넘이 결국 2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1, 2차전 합계 5대 1로 승리를 했는데요. 일단 토트넘이 기본적으로 상대에 비해서 상당히 뭐 인조잔디라든지 여러 가지 기온이 떨어지다든지 그런 변수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그런 부분을 다 이겨내고, 전체적으로는 토트넘이 한 수 앞선 기량으로 보데 글림트를 장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뭐 골을 넣었던 여러 가지 선수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보데 글림트에 비해서는 경험적인 측면, 그리고 선수 개개인의 측면에서 뭐 메디슨 선수도 빠지고 많은 선수들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유로운 경기를 하면서 2대 0 승리를 하면서 너무 여유로운 경기를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네. 이게 재밌었던 게 토트넘이 이제 첫 번째 골을 넣었을 때 제가 재미삼아서, 저는 이미 이제 그 빌바오 지역에 호텔을 다 했었는데 재미삼아서 이제 빌바오 지역에 호텔을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때부터 정말 실시간으로 호텔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빨리빨리 매진되는 모습도 보면서
유로파리그 결승을 가는 것들을 토트넘 팬들도 많이 이렇게 실감을 하고 있거나 여기 플러스 그 당시에 딱 그 시점에 이미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빌바오에게 크게 승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둘 다 실감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지금 그 댓글에서 이건 기자 목소리 말고 뒤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린다고 크로마키 앞에서 혹은 AI로 만든 영상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네. 예리하시대요.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크로마키는 아니고요. 네. 저는 그냥 여기가 실제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영국 팬들은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맨유와 토트넘의 결승전이 성사가 됐어요. 현지 분위기 어떤가요? 일단 현재 분위기 자체는 양 팀 간의 결승전이 특히나 영국 팀 간의 결승전이 성사가 됐기 때문에 지난 2019년도 챔피언스리그 결승이 또 토트넘과 리버풀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이어서 이제 6년 만에 또 영국 팀들 간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런 이제 언론들도 많이 보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교황이 탄생을 했는데 새로운 교황 탄생과 동시에 그 옆에 또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로파리그 결승전이 열린다라는 거를 이 신문들 일면에서 보도를 하면서 상당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토트넘보다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쪽으로 조금 더 이 무게중심을 싣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좀 씁쓸한 분위기를 좀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댓글에 그 제임스 제이님이라고 뭔가 유관계자로 보이는 늘 항상 뭔가 많이 알고 계신 분께서 런던 빌바오 직항 5월 20일에서 22로 티켓 검색해봤더니 왕복 300만 원 나온답니다. 와, 유럽 내인데. 네. 와, 어떻게 합니까? 벌써 티켓 끊어놨어요? 아니면은 저는 그럴 줄 알고 미리 빌바오로 안 들어가고요. 보르도로 들어가요. 그리고 일요일 날 5월 18일에 보르도로 들어가서 거기서 저기 차를 빌려서 일주일 동안 갈 거기 때문에 거기와 전혀 상관없이 아주 깔끔하게 싸게 미리 다 구했습니다. 보르도면은 프랑스 아니에요? 그렇죠. 프랑스죠. 그 프랑스 놀러 가는구만. 빌바오가 프랑스 국경 지나면은 바로 있으니까. 아, 그래요? 예. 아주 그냥 꿀 빨려고 빌바오가 그럼요. 보르도 가서 포도주 완전 그쪽 그냥 포도주 먹고 거기서 밀매하려고 그러는 네. 밀매. 제가 토트넘이 승리하면 저기 보르도 와인들 한 병씩 해가지고 사서 가지고 갈게요. 알겠습니다. 자, 현지 분위기는 일단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쪽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뭐 그럴 것이 객관적인 전력상 무려 한 계단이나 더 높기 때문에 아, 네. 15위에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아니면 도, all or nothing 이런 경기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유로파리그에서 우승을 하게 된다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팀 모두 뭐 맨유는 말씀해 주신 대로 10위, 그리고 토트넘은 16위이기 때문에 이미 그 리그 순위에 의해 가지고는 챔피언스리그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한 경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되고요.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그 유로파리그 결승 같은 경우에는 유럽 대항전 역사상 그 맞대결하는 두 팀이 국내 리그에서 가장 최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들 간의 맞대결로서도 하나의 역사를 남길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가장 최저 순위였던 팀이 예전에 한번 인테르 밀란이 리그 13위 했었는데 올라간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 이후에 15위, 16위 간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프리미어리그의 힘인지 아니면 맨유나 토트넘이 그냥 전략 전술을 잘 쓴 건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프리미어리그는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출전 티켓을 지금 6장이나 확보했더라고요. 아,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렇죠. 무조건 한 장 가니까. 그래서 이제 토트넘의 라이벌 출신이라 그런지 아르센 벵거 전 네. 아스날 감독이 나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유로파리그 우승했다고 챔스 티켓 왜 주냐 인터뷰 해가지고 네. 이제 토트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랑 비카리오 골키퍼가 네. 줘야지 룰인데 말하면서 네. 벵거 감독이랑 이제 온라인으로 싸우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에 스트라이커 세븐님이 손흥민 선수가 복귀함을 인스타로 알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팬들 입장에서는 과연 22일에 펼쳐질 이 결승전에 손흥민 선수가 뛰냐 못 뛰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어떤 네, 이야기가 그렇죠. 나오나요?
손흥민 선수 심리를 분석해 주세요. 네. 인스타를 올린. 자, 일단 손흥민 선수가 가장 지금 한 몇 시간 안 됐을 거예요. 네. 이제 토트넘이 파이널에 결승전에 올라가는 거를 딱 올리면서 자기 스토리에다가 뭐 굿모닝 그리고 See you on the pitch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네네. 피치 위에서 뵙겠습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조만간 복귀할 것을 알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모대와의 원정 2차전을 앞두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 얘기를 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발전하고 있고 특히나 이번 주 주말 그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일요일 날 열리죠.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리그 홈 경기에서 뛸 수 있을 만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손흥민 선수가 이제 개인 훈련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그 이후에 있어가지고 계속 개인 훈련하고 난 다음에 모디파이드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디셔닝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훈련까지 합니다. 지금 아마 그 정도 단계까지 온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경기를 좀 뛰긴 해야 돼요. 한 15분부터 20분.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지난 4월 13일 이후에 경기를 못 뛰었기 때문에 경기를 뛰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를 아마도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한 15분, 제가 예상했을 때는 15분에서 25분 사이 출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정도 출전을 하면서 어느 정도 경기 감각을 키우고요. 그리고 에스턴 빌라와의 그 원정 경기가 원래는 5월 18일 일요일이었는데 5월 16일 금요일로 앞당겨졌습니다. 요 경기에서도 한 반 쿼터, 반 하프, 한 45분 정도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네. 현지에서도 듣고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청신호가 켜진 건 맞는 것 같네요. 여러모로 봤을 때. 근데 세 분께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시즌 토트넘과 특히 이건 기자 같은 경우에는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계속해서 지켜보셨을 텐데 결승전 어떻게 펼쳐질 것 같나요? 말씀을 드리자면 고민한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양 팀의 전력을 따졌을 때 특히나 이제 토트넘이 올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강하고 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유로파리그 결승전이고 가장 큰 경기고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경기다.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경험이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다. 여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 빌바오의 그 스타디움에서도 4강전 치렀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라도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물론 저는 토트넘과 특히나 손흥민 선수의 우승을 바라고는 있지만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쪽이 한 60대 40 아니면 55대 45 정도로 조금 더 앞서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보수적인 그런 예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까 그 서우정 기자가 류방꿀 궁금해하셨죠? 저 레선 판다님하고 지금, 저 동감합니다. 지금 류성규 단장님의 화법이 딱 저럽니다. 건방꿀. 고마워. 맨유를 계속 응원해 주세요. 이제 이건 기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댓글이 슬슬 달릴 겁니다. 저거 매국노네. 저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한테 뭐 받았네. 뭐 이제 여러 가지 달립니다. 이제 왜 토트넘 미워하냐? 손흥민 싫어하네. 손흥민 적대시하네. 뭐 이런 댓글이 나올 겁니다. 사실 이건 기자 입장에서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냉정하게 하려고 노력한 것이 저희는 그냥 뭐 토트넘 잘 되면 잘 됐다, 뭐 졌으면 졌다 이렇게 기사 쓰면 되는 입장이지만 이건 기자는 이제 런던 거주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훨씬 절박합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객관적인 전력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맨유가 좀 더 앞선다고 보세요? 근데 최근 올 시즌에 토트넘이 맨유 성적 잘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제가 이제 농구 프로토 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인데 요즘은 바빠서 못합니다만 어느 쪽을 웃어주는 요인이 많냐를 개수를 세어보는 방식을 제가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건 기자 얘기대로 어떤 유럽 대항전 경험, 최근에 유로파리그 우승 경험, 이 팀의 우승 DNA가 있는 선수가 얼마나 있는가 여러모로 메뉴가 앞서거든요. 근데 토트넘이 앞서는 꽤 괜찮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번 시즌 두 팀의 상대 전적 토트넘 3점 전승. 최근 6경기를 확대하면 토트넘이 4승 2무. 패가 없네요. 메뉴 상대로 토트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제 뭐 메디슨도 아웃됐고 약간의 변수들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토트넘이 그럼... 최근에 상황이 뭐 누가 부상당해가지고 한두 명이 빠졌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상황을 상정하고 팀을 운영하고 있는 터라 가지고 오히려 약간 시즌 막바지에 와가지고는
몇몇 부상 선수들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차라리 오히려 한참 안 좋을 때보다는 지금은 치고 올라오는 분위기이지 않나. 손흥민만 있으면 네. 됩니다. 손흥민만 멀쩡하게 있으면 돼요. 자, 지금 또 댓글에 음모론자가 나타났습니다. 감독, 손흥민 사실은 부상이 아니잖아요. 정신 차려맨다.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잘 못 네, 들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만 이제 정신을 차리면 아, 상황이고요. 그렇죠. 아, 예, 그게 최대 지금. 아 맞아. 그러면 요거 궁금하네 갑자기. 포스텍 감독 우승하면 안 잘릴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토트넘이 우승을 하고요. 딱 우승 기자회견 현장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딱 나와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더 이상 토트넘에서 이룰 것이 없다. 그러면서 사임을 발표하는 것이 스스로. 가장 좋은 예. 가장 좋은 뭐 그런 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분명히 포스테코글루 감독 그런 식으로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우승을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그 토트넘 수뇌부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 지난번에 뭐 그런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그 저기 FA컵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루이스 파날 감독이 FA컵에서 우승을 하고 그리고 바로 사임을 하고 자르고 난 다음에 바로 조세 무리뉴 감독을 영입을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결단을 내리지 않을 시에는 그 토트넘의 수뇌부가 뭔가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많은 기자들도 그렇고 많은 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그 이건 기자의 영국 계속 거주 여부가 나왔는데 그 여부와 관련된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토트넘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제 이강인 선수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역시 이강인 선수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강인 선수의 SNS 프로필이 좀 변화가 됐다. 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기사, 추측성 기사, 뭐 여러 가지 뭐 논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부터 일단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강인 선수의 SNS 프로필을 보면 코리아 리퍼블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 PSG 관련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었는데 최근에 PSG 관련한 그런 이제 소개란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지운 걸로 보이는데 뭐 김종경 기자가 좀 더 잘 알고 있겠지만 이것이 과연 이강인 선수가 괜히 이제 뭐 일부러 지운 것이다, 아니면 의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니면 그냥 실수로 지운 것이다, 아니면 프로필 전체의 관리를 위해서 지운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것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PSG에서 더 이상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PSG를 떠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남겼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제 또 PSG 그 이강인 선수가 많은 그런 이적 시장에서 그렇게 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기자들과도 여러 가지 사진도 찍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도 다음 시즌은 PSG를 떠나서 다른 팀에서 뛸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지를 남길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면 PSG를 떠나서 다른 팀에 뛴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떤 팀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아스널이 많이 떠오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이게 이강인 선수가 아스널에서 뛰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보다도 아스널이 코리아 머니에 대해서 상당히 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아스널이 토트넘을 보면서 손흥민 선수를 데리고 온 토트넘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버는 걸 보면서 대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이 영국 현지에서는 너무 타다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널이 손흥민 선수가 필적할 수 있는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고 싶어 한다더라. 이런 시나리오를 해가지고 아스널 이적거를 계속 나오고 있고 일단은 이번 챔피언스리그 결승이 지난 이후에 남아있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뭔가 분명히 유의미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물 밑에서 혹은 물 위에서 많이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확실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결국 이강인 선수가 아스널로 가기를 가장 바라는 건 이건 기자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아스널로 오는 것도 바라고 있고요. 네. 솔직히 뭐 김민재 선수가 그런 인종차별성 여러 가지 일들이 흑행하고 있는 독일보다는 프리미어리그. 저는 개인적으로 첼시를 김민재도 합니다. 첼시로 와라. 네, 지금 첼시로 이러고 와라. 있네. 예. 런던에 다 모여라. 런던에 다 모이면은 everybody 땡큐. 알겠습니다. 혹시 두 분께서 이건 기자에게 추가로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지금 해주시죠. 저는 사실은
K리그 얘기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네.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만 네. 이건 기자 모쪼록 이제 뭐 어느 결승전을 취재하시든 뭐 그런 사악한 기운은 몰고 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운만 안 몰고 가시면 네, 돼요. 네. 두 개 다 취재할 예정이라 네. 2연승을 거두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넨도 가고 네. 또 저기 빌바오도 네, 가시고. 산마메스. 네. 네. 만약에 이건 기자 종교가 있다면은 당장 이제 오늘부터 뭐 메카를 향해 절을 하시던 아니면 절을 가던 혹은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시던 성당을 찾아가시던 오늘부터 우리 선수들이 소속한 팀들 우승을 바라는 뭐 예. 100일 기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한 3주 기도 들어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진짜 손흥민 선수가 네, 새벽 기도와 금식 기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식까지. 축구 인생 말년에 네. 이 진짜 무관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의 진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제발 이번에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기사를 쓰고 있거든요. 손흥민 무관 언제 탈출하나. 제가 볼 때 한 2년에 한 번씩 쓰는 것 같아요. 다른 외국 요청으로 인해 가지고. 네. 그걸 좀 안 쓸 수 있게. 이건 기자가 제발 현장에서 손흥민 선수 트로피 드는 거 취재 좀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딱 한 2주가 채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계속 연결해서 좀 중간 결과를 받아보도록 하고요. 2주 후에는 진짜 우리 빵빠레를 울리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기자 오늘도 좋은 소식 전달해 주셔서 고맙고요. 건강 잘 지키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국 현지에 있는 이건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문